음. 백세 시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궁금한 세상입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평생학습의 현장, 명동 가톨릭회관 522호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만난 멋진 사람들,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지금 시작합니다.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진행자 정찬남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경아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농부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과 가톨릭 농민회의 수원교구 두물머리 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 직장 생활이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본에서의 직장을 그만두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 우연한 기회에 천주교 농부학교를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농사 짓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된 게 아마 지금부터 7년, 8년은 된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꽤 오래 되셨네요. 그죠? 네. 그런데 전직하면서 정말 우리 하는 말로 정말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행운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쉽게 만날 수 있는 농부학교는 아닌데 농부학교를 만나시게 되셨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농부학교가 어떻게 운영돼서 좀 몇 기에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농부학교가 13기에 이제 그 교육생으로 해서 입문을 해서 당시에는 농부학교의 그 실습밭이 두물머리하고 가까운 부용리에 있는 실습밭에서 그 텃밭 활동을 하면서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천주교 농부학교. 저는 사실 농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물에서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우연히 어떤 분을 다른 단체에서 만났는데 그 본인 소개를 하면서 일생일대에 자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뭐를 하시길래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농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럼 시골 어디 멀리 가면서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서울에서 그냥 가까운 데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농업이라 그러면 너무 힘들고 한데 막 그거 가지고 행복하다 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래 생각을 했었었는데 농부학교를 진짜 그 게시판에 붙은 농부학교를 보고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평일에 이론을 수업을 하고 또 토요일 날인가 그 매주 토요일마다 현장 실습한다고 그렇게 그 양수라는 곳에서 이제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하셔가지고 1년 배우고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7년 되도록 하면서 제가 볼 때 완전 농부가 다 돼 있으시거든요. 우리 이경아 사무국장님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좀 그 농사가 좋고 그다음에 시골이 좋아서 농부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 약간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농부학교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에 왔을 때 사실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취업의 기회도 여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뭔가 기존에 했었던 거 말고 다른 걸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한창 그때 드론 조정하는 것을 학원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특수 업종 같은 개념이 있고 그쵸. 그리고 여자들이 좀 안 하는 거를 해서 내가 그 분야에서 뭔가 좀 다른 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드론 조정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근데 드론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농사에서 쓰였을 때는 방제 드론이라고 해서 농약을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살포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를 배웠으니까 그걸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주변에 저도 서울에서 서울 근교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농부가 없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 지인이 천주교 농부학교를 이제 졸업했다 얘기를 듣고 천주교고 그리고 또 농부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해서 네, 이제 저는 네. 약간 음흉한 목적을 안고 그러니까 세컨드 잡을 위해서 사실은 천주교 농부학교에 문을 두드렸는데요. 첫날 이제 저희가 한 40명 정도 신입 이제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몇천 평, 몇만 평의 농부다라고 소개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농부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소개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내가 잘못 왔다. 네, 내가 여기를 갈 게 아니라 더 지방으로 내려갔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농부학교에 발을 디뎠는데 농부학교의 가르침 자체가 하느님은 농부이시다라는 말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 사람 거의 대부분 도시 분들이 많으시니까 도시인이면서도 어떤 이 농사라는 일을 통해서 하느님이 자연과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소중함도 배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처음에는 동참하는 마음이 있었다기보다 농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줄로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서 농부학교를 시작해서 사실 첫 해에는 그냥 겨우 수업만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드론을 하신 이유가 그랬는지는 모르고, 농부학교에서 드론 같은 거 가지고 굉장히 촬영도 하고 현장을 많이 찍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신기했었는데, 그렇게 음흉한 마음이 있었는 줄은 네. 몰랐어요. 아무튼, 남다르게 생각하고, 또 지금은 드론이라는 게 일상 안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서, 네. 사람들이 깊이는 몰라도 드론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처음에 이렇게 볼 때 그냥 위에 날아다니는 그 드론을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드론과 또 배웠던 현장, 그 일반 직장과 농업 사이를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도시 농업가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게 참 아름답고 좋아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직장도 다니셨고 또 일본에서 있으시기도 했고 혹시 일본어 전공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일본어를 전공했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일본계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저의 그 직업적인 커리어는 일본으로 이제 파견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직업으로 갖게 됐고요. 지금은 그 정규적인 어떤 그 출퇴근하는 일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본 서적에 관련된 번역도 예전에 조금 했었고 지금은 또 그 EBS 일본어 교재에 편집하는 일을 그 프리랜서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 EBS 교재로 네. 그러니까 역할을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이경아 사무국장님을 만났었을 때는 아마 인천에서 네, 양수까지 다녔어요. 네. 그렇게 다녀서서 진짜 먼 길 다니신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양수에 자리 잡고 계시죠? 네. 예. 제가 농부로서 그냥 농부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농사를 짓는 땅 근처에 살기 때문에라는 부분도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계속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농부학교의 그 공동밭을 다닐 때도 뭐 도시에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차를 타고 가서 농사를 잠깐 짓고 아니면 뭐 주말에만 가거나 그런 일을 했다가 제가 이제 사는 곳은 양술인데 그 지역을 워낙 이제 뭐 몇 년 다니다 보니까 혹시 내가 도시에서 뭐 정기적인 일을 하는 거는 아니고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면 또 재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굳이 도시 안에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계속 다녔던 그 이제 지역을 보다 보니까 저희 동네가 그 두물머리 분회 수원교구의 두물머리 분회 가톨릭 농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 전업 농이신 분보다는 나중에 이제 자기의 직업으로 해서 농업을 선택하거나 귀농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천주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또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주거지를 옮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 4년 전에 양수리로 이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더 다양한 활동을 농촌 지역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좀 더 젊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발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직하는 그 미래의 나의 삶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구체적이 아니라 할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양수에 자리 잡고 양수 맞죠? 양수에 자리 잡고 또 밭도 우리 뭐죠? 그 농부학교에서 운영하던 그 밭이 아니라 이제 개인 밭을 또 해가지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작물을 생산을 하고 제가 들었을 때는 상품도 만들고 물론 재배한 것도 만들지만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요리용이라 그러나요? 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보름장 같은데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지루하지 않은 인생, 재미난 인생,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분. 그래서 저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여력, 굉장히 좋게 봤고요.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네. 잠깐 말씀하셨던 지루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농부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은퇴를 한 나이를 이제 오늘 오다가 보니까 한국 나이로 한 48에 강제 은퇴를 당한 거죠. 제가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일본에서. 네. 그랬을 때 사실 나를 불러주는 데도 없고 어디가 직장을 정확하게 다시 들어가지 않는 한 뭔가 나를 불러주는 소속감도 없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그 어떤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모티베이션을 찾기도 힘들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농사라는 일 자체가 사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식물하고 곤충이나 뭐 밭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농부가 된다는 거는 정말 바쁜 일이고 불러주지 않아도 갈 데가 있고 그 땅으로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농부가 된 게 굉장히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긍정적이에요. 정말 바람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그 농촌을 떠나고 있고 농촌 역시도 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먹고 사는 그 생계 유지를 위한 거는 사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먹이로 하지 않으면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그 생산품 만들어내는 특히 이제 유기농업을
주장해서 하는 농부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고, 또 드론이 아주 진짜 저 같으면 모르기 때문에 드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찾아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내 앞날을 위해 갖고 노력한 그 삶이 지금은 아주 굉장히 만족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힘들었을 때가 없었나요? 힘들었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살다 보면은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다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가 이제 일본에서의 직장은 제가 원해서 들어갔던 직장인데 제가 그만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소속감 부재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 내가 물론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 사정상, 그랬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그런 좌절감이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좀 돌이켜보면 몇 년이 걸린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천주교 농부학교를 알게 돼서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밭에도 자주 가고 이러면서 뭔가 조금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농부학교를 통해서 농부학교의 저희 모임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완전히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혹시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그 공동밭, 함께 하던 공동밭에 조금 처음에 20평, 10평, 20평, 60평, 80평, 이렇게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저희가 이제 제 그 짝꿍하고 작년에 그 공동밭의 일부를 토지를 좀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자기 밭을 가지는 농부로서의 어떤 의무감이나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부로서 건강하게 농부로서의 삶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허리도 아프고 맨날 밭을 메고 저희가 또 유기농을 저희 밭은 다 그렇지만 저희 동네 농부님들도 그렇고 다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이제 체력 소모라든가 그다음에 한정된 어떤 자원 안에서 저희가 인위적인 어떤 거를 많이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농부의 어떤 그 노력과 땀으로 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랑 또 저의 짝꿍 또 저희 동네 농부님들도 농부로서 그러니까 끝까지 잘 살아내는 게 하고 싶은 일이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인 거는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여러 나라에서 뭔가 한 달 살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우리 얘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같고 이제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농부지만 요즘에 악기를 하나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제주도 푸른밤 요 계절에 맞는 제주도 푸른밤을 연주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다 같이 제주도 푸른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노래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구름에가 살고 있는 곳. 지금 여러분은 마을방송 용산 FM 정찬남의 평생교육원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여성생활연구원과 평생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와 천주교 농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천주교 농부학교 동문회 사무국장님께서 천주교 농부학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천주교 농부학교는 서울대교구에서 하고 있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하느님은 농부이시다라는 말씀을 직접 실천하고 도농 간의 그 교류의 어떤 가교로서의 그 농업에 대한 관심과 또 농업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생들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00명 넘는 우리 동문들이 배출이 됐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도시 분들이 많으신 교육생분들이 도시 분들이 많으신데 도시인으로서 도시 농부로서 그 역할을 또 도시 소비자한테 그 농업과 또 이 농산물의 이렇게 가치, 땅의 가치, 또 이런 그 실제로 이제 땅에서 농사 짓는 즐거움 이런 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또 함께하는 우리 농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또 활동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농부학교가 한 14, 네. 5기까지 갔죠? 지금 15기까지 배출이 됐습니다. 네네. 아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농부학교가 15기로 일단은 종료한 상태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문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을 해요. 각 기마다 나오고 포럼장이나 이런 농촌 행사할 때는 기별로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뚝뚝 떨어지고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는데 지금 이제 동문회는 그 이때까지 나온 1기부터 15기까지의 그 동문들의 활동 사항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배웠던 이 농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삶에 제대로 써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동문회가 할 일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귀한 만남인데 사실은 기마다 제가 보고 놀랐던 것은 그 농부학교라는 강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자 하는 식으로 들어와서 듣다가 보통 뭐 한 반반 정도는 그냥 듣고 많은 사람은 있겠지만 그 듣고 말았던 사람들 역시도 일상생활 속에 농사에 관계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 이경화 사무국장님처럼 정말 생각지도 않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드론을 공부하면서 이 농부와 연결을 시켜보겠다는 아까 음흉한 생각이라 하셨는지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지만 다양한 자기들의 동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도시 농업으로 가까운 곳에서 크고 작게 농사 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희박해져가는 이 세상에 농촌의 그 심정을 살려내고 또 그야말로 하느님은 농부이시다라는 큰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동문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모든 길을 아우르는 회장님도 계시고 뭐 부회장님도 계시고 역할 맡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 중에 그래도 사무국장님으로서 이걸 통틀어 아울러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농부학교가 언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새로운 16기를 맞이할지
또 새로운 길을 마련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동문회를 제대로 살리는 것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농사에 관심 있는 또 요새 그렇잖아요. 아파트 안에서 화분 2개를 놓고도 고추 심고 가지 심고 해서 그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그 활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그 예비 농부라고도 할 수 있고 미래의 농부들에게 이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 사무국장님 입장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농부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나 또 뭐 나는 벌레가 싫다거나 나는 지렁이가 너무 무섭다거나 그래서 밭에 가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뭔가 농부와의 그 거리감을 굉장히 그 멀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농부학교 그 신입생 모집 때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언젠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끝나고 저한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앞에 나가서 농부로서 이렇게 그리고 이사도 이제 밭 근처로 갔고 그래서 지금은 농부로서 살고 있고 그리고 뭐 너무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셨을 때 제가 어디를 봐도 약간 농부 같지 않은 그 어설픔이 있고 근데 저런 사람도 농부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농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워낙 지금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렇죠. 네. 다들 민감하지만 이제 농촌 지역에 있고 농부하고 더 밀접하거나 땅하고의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밀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꼭 천주교 농부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지금 텃밭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서 어떤 땅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어떤 일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다른 농부님들이 그 생산한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소비자분들이 되게 계세요. 도시에서는 왜 이거는 네. 금방 물러졌고 물론 근데 그게 기후라든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농산물이라는 게 항상 공산품처럼 반듯반듯하고 모양이 예쁘고 보기에도 좋고 막 달고 맛있게 짓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만 바라는 이제 도시 소비자들이 예전에 나였다면 지금은 제가 일부 농사를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부님들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좀 관대한 눈으로 보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에 관심이 있는 이제 분들이라면 뭐 작게는 뭐 지인이라든가 친척이 하고 있는 밭에 잠깐 하루라든가 이렇게 가볍게 놀러를 가셔서 일을 같이 도와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도시에서는 그렇게 있는 여러 가지 그 기회가 있는 텃밭을 뭐 작은 뭐 한 평이든 3평이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농업 활동에 참여를 하심으로써 이해를 높이면 또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연환경 그다음에 얘기하는 기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그거를 뭔가 작은 실천, 플라스틱을 조금 더 줄인다든가 이런 실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농사에 관심이 있으면 주변 지인이라든가 누군가의 그 어떤 뭐 밭이라든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하루라도 놀러를 가시거나 다양한 기회에 좀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농사 지어보지 않으면 좋은 거, 크고 맛있고 달고 이런 거를 사실 선호하잖아요. 근데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로 볼품없이 나와요. 생산품이. 수박이 이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박이 요만하게 호도알만하게 수박이 열렸어요. 근데 그 수박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신기하게 바라봤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말 볼품없는 쬐맨한 그 결과물들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 하나도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참여를 해보게 되면 노고도 알게 되고 귀함도 알게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이때까지 우리 15기까지 나오긴 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혹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남녀노소가 네. 같이 참여하는데 대체적으로 청년들은 사실 잘 안 오거든요. 네. 그래도 가끔가다 청년들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미래를 보고 뭐 하러 왔지? 부모님이 농사를 짓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사무국장님께서 보시고 경험하신 어떤 그 농민, 미래의 농민, 현재의 어설프게 중간에 서 있는 이런 분들 혹시 기억나는 동문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지금 한 분 기억이 나는 분은요. 말씀하신 대로 천주교 농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중년 이후에 중장년층들이 많으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젊은 분들 30대 40대 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20대 분도 오신 경우가 있고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예요. 코칭도 하고 그러는 친구인데 이제 반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제 농부학교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수업은 되게 열심히 듣는데 저희가 뭐 5평이든 10평이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경작 면적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밥만 보고 있고 잘 이렇게 뭘 어떻게 두둑은 어떻게 만들고 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우긴 했으나 자기가 이렇게 실천을 좀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같은 동기 누나들이 옆에 가서 막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도와주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친구가 농사에는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갈수록 뭐 평일에 자기가 이제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혼자 훌쩍 와가지고 뭐 작업을 조금 하고 간다던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밭에 오는 시간들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고구마 수확철이 되면 가족들과 다 같이 와서 고구마도 수확하고 그리고 뭐 그걸 이제 자랑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또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농부학교에서도 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역할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좋은 공동체로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농사 지은 것 갖고 같이 나누고 하니까 참 듣기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무국장님이 우리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은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냐면, 네네. 제가 이제 농부학교 13기인데, 우리 그 원장님께서도 농부학교 13기십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활동할 때는 그렇게 막 친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저희가 이제 활동 횟수가 이렇게 뭐 1년, 2년 이렇게 넘다 보니까, 지금 여성생활연구원을 또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그 또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진짜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중년이 됐을 때 사회에서 만난 분 중에서 뭔가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제가 힘들고 그랬을 때 의지하고 뭔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 그 원장님께서는 저한테 어떤 롤 모델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따로 가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2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농부학교는 또 1년에 한 번씩 명동 대성당 앞에서 도농 한마당이라는 큰 잔치를 합니다. 11월 첫째 주나 뭐 10월 말일에.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천주교 농부학교에서는 뭐 몇백 인분의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같이 오시는 분들과 나누고 그런 큰 잔치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뭔가 음식 준비를 할 때 그 장소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항상 여성생활연구원을 내어주셔서 저희가 농부학교에서도 항상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이요. 사실은, 저도 그 농부학교 들어간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너무 행복해 하셨고, 저는 사실 그 대학에서 원예학을 공부를 해서 농학사이기도 하고 농업을 하지만 현장에서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리고 교육 쪽에서 계속 서 있다 보니까 항상 물끄러미 바라봤고, 또 제가 전공한 게 식물학 쪽으로 또 전공을 해서 전공하고 전혀 다른 교육 쪽에서만 서 있으니까 항상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그분이 행복해했던 그 마음에 게시판에 농부학교가 붙어 있어서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이 시간이면 한번 들어봐야겠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번도 오래됐고 한 50년 전에 공부한 거 가지고 그 농부학교를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볼 삼으로 갔는데 양수를 매주마다 가야지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때 이제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여기 전공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만약 있다면 도시농업 전문가 뭐가 있대요. 그때 그냥 흘려들었어요. 뭐 내가 그거 할 일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거 수료를 하고 나니까 맞다, 지금쯤 한번 이걸 다시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 책장 어디에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책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그 교수님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셔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한 80시간짜리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하면서 제가 한 50년 만에, 제가 유고학번인데 50년 만에 농업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농부학교도 중요하고 또 도시농업이라 그래서 처음에 농업은 뭐 도시를 왜 붙이냐 막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었는데,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새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식물학 쪽, 원예학 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경아 사무국장님을 만났고, 인천에서 그때 다니실 때 제가 막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가는 길에 내려다 주고 막 이런 친절도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서로의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를 생산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자그마한 소공동체를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역할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전문이 다르고 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올해가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창립 47주년이에요. 그 긴 시간 안에 만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다른 거는 없지만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이 용산 FM 그 국장님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다양한 영역의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또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해주신 우리 사무국장님, 가끔가다 우리 힘들 때 도와도 주시고 해서 그 감사하게도 생각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인연을 맺게 되었고, 또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텃밭으로 생각해서 방문을 가요. 제가 맡은 텃밭 10평에 우리 공부하는 어머니들이 우리 텃밭으로 생각해서 현장 체험을 하고 하는 이런 연유로, 그때 갈 때마다 양수에서 큰 수박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나눠준 이런 정감들, 생각만 해도 기쁘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 우리 농부학교
이제 전 사무국장님, 동문회 사무국장님께서 혹시나 이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어땠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사실 제가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여성생활연구원이 뭘 하는 데인지를 몰랐을 텐데, 여성생활연구원이 어떤 교육에서 소외됐던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정규 교육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노년의 삶을 굉장히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대단한 건 그거를 이제 정말 그 원장님께서 아직 정말 젊었을 때부터 본인의 모든 경제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쏟아 부으면서 여태까지 거의 이제 곧 50년이 돼가는 이 생활연구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힘을 잃지 않으시고 계속 특히 이제 원장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그 연구원에서 또 제가 이제 명동에 가면 항상 연구원에 그 문을 똑똑하고 하면 항상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뭐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기타도 치시고 경제 교육도 받으시고 노래도 하시고 뭐 건강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또 그 여러 연령대의 어르신들을 보는 게 또 즐거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원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는 게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돼 주셨고, 또 언젠가는 부부가 우리를 협조해 주셔서 아주 힘들었을 때 한 고비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 도움에 감사드리고, 여기가 이제 주민들이 만드는 FM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자그만 하지만 아주 어느 방송보다도 오부지게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신 출연 소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라디오 방송에 처음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근데 또 워낙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또 저희가 천주교 농부학교 또 이렇게 도시에서 오래 살다가 지금은 이제 뭐 도시 근교기는 하지만 뭐 완전 농촌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저와 또 제가 제 짝꿍을 또 농부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네. 선배로서 만나서 이제 선배와 후배가 거기서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계신 모든 농민분들이 이번에 그 비 피해도 그렇지만 맞아요. 항상 네네. 그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가 공동체 의식을 잘 살려서 함께 서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또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이제 도시에 계신 소비자분들도 항상 이 농어촌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지금까지 한국여성생활연구원과 서로 도우며 함께 활동해온 농부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님이자 홍보를 담당하시며 다양한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계신 이경아 사무국장님과 농부학교와 평생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진행자 정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여러 현상에 나날이 행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과 살아가는 방법과 기술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학습은 의지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성의
뛰어가